안녕하세요.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자산시장은 지뢰밭이다. 그래서 조심도 해야 되고 또 대응도 잘해야 된다.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우선 2021년 4분기 이후와 2022년 초 이후 자산시장, 그러니까 주식, 채권, 부동산, 코인시장 등 대부분이 이제 그 환율에 대한 이해 부족과 금리 결정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실패했다라는 표현이 맞겠죠. 그러니까 2022년에는 그 환율 결정 원리, 금리 결정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실패했다고 하면 2023년은 지뢰밭이다라는 거죠. 2022년은 실력 부족으로 실패했다는 표현을 할 수 있다면 2023년은 조심해야 된다는 표현이 맞겠네요. 우선 한 7가지 이유를 가지고 나왔는데 우선 정권 전문가들이 성장 주식이라고 하고 일종의 호도라는 표현이 맞겠죠. 지난해도 여러 차례 제가 강조를 했는데 기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그 부도 위기에 직면한 한계 기업을 성장주라고 얘기한단 말이죠. 근데 이런 기업들은 성장도 하기 전에 2023년에는 부도날 우려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동산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는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저축은행, 증권회사 등 일부 금융회사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일반 개별 회사 위기와 금융회사 위기는 다르거든요. 우선 저축은행의 위기에 직면하면 저축은행 예금자들이 돈을 못 받을 거고, 또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중간에 대출금 상환을 해야 될 상황이고, 증권회사는 BBB 등급 채권 이하에 투자한 기업들이 많죠.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하락하면 금리가 폭등하니까 채권 가격이 급락하죠. 그러니까 이제 증권회사, 저축은행, 보험회사 모두 다 금융회사가 어렵다. 그렇다 하면 상당히 여파가 크죠. 거기 대출받은 개인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도 있으니까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부동산 시장 장기 불황 시에 2023년 말까지는 불황이 지속된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공감되고 하니까, 이 경우에 이제 작년에 부도나지 않고 버티던 기업들, 또 관련 기업들이 어려워져요. 그러니까 원래 부도날 기업이 많다라는 얘기예요. 지난해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.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 정도지만은 부도가 나버리면 어떻게 되나요? 아예 항복을 해버립니다. 회사도 항복이지만은 해당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도 항복이라는 거죠. 왜냐면 회사가 망했는데 주식 투자자가 끈질기게 어디가 있어요.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, 이거는.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일본계 자금인데 세계적으로 경기가 불황이 예고되고 있으니까 특히 신흥국은 불황 정도가 클 거란 말이죠. 미국이 약한 침체면 다른 나라는 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일본계 자금들이 신흥국, 특히 이제 부동산 올인 국가에 대한 투자 금액을 뺄 수 있겠죠. 혹자들은 일본이 금리가 오르면 일본 정부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일본이 망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. 근데 일본계 자금이 그 신흥국에서 돈을 삐면 어디로 가겠어요? 우선은 일본으로 간다라는 거죠. 왜냐면 다른 나라도 다 불확실성이 크니까. 그러면 일본으로 가면 일본 국채 투자하지 않겠어요? 그러니까
가장 안전한 자산 일본 국채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일부 경제 전문가, 뭐 주로 학자들, 경험도 없는 학자들 하는 얘기인데, 뭐 일본이 망한다. 지난해부터 뭐 일본 망한다 얘기 많이 나왔죠. 또 지난해 4분기에는 영국 망한다고 난리가 났죠. 지금에 와서는 쑥 들어갔어요. 영국 망한다는 소리 다 없어졌어요. 근데 일본 망한다는 얘기는 아직도 살아있는데, 뭐 이것도 한 1분기 정도 지나면 일본 망한다라는 얘기는 들어갈 거예요. 일부 학자들 중에서는 헤지 펀드들이 일본을 공격한다. 즉 일본 채권을 공매도한다 이 얘기예요. 근데 환율과 연계시켜야 되고, 일본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 있을 때 헤지 펀드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, 뭐 매수 쪽 자산도 다 망가져요. 일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지고 있는 헤지 펀드들, 즉 심지어는 미국에 가지고 있는 헤지 펀드 자금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, 그런 극단적인 얘기는 그냥 학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얘기다. 즉 가정을 다 해놓고 그 일본 국채를 매도하면, 즉 일본이 정부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일본이 망한다라는 건 소설이라는 거죠. 왜? 다른 그 헤지펀드 입장에서 일본 국채를 매도하면 걸리는 게 많아요. 감안해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이 별로 없다.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어떻게 보면 제일 여러분들한테 지뢰밭이라고 보는데, 지금 올해는 아마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거예요. 말이 개별 종목 장세지 작전 세력들이 설치는 그런 뭐 한 해가 안 되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. 근데 작전 세력들이 한 1, 2년간 준비를 하거든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작전 세력도 당할 수가 있어요. 헤지 펀드가 당하듯이 작전 세력도 당해요.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전 세력이 주로 그 취급하는 주식이 주로 성장주예요. 주로 무늬만 성장주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테마를 가지고 올리는데, 아마 올해는 작전 세력들도 걸려들 가능성이 커요. 그렇기 때문에 작전 세력들이 빠져나가는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 놨을 거예요. 지금쯤은. 또 작전 세력도 특정 종목을 한 명의 작전 세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여기에 수십 명이 관련돼가 있어가지고 그 작전 세력 간에도 서로 협약이 깨져요. 왜냐하면 부도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. 그러니까 작전주가, 즉 세력주라고 하죠. 그래프를 보고 주로 뛰어드는데, 얘들이 아마 고무신 거꾸로 신을 수 있어요. 그 작전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원본 보존이라도 하자고 하면서 작전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역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즉 그래프까지 역이용할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23년도 개별 종목 장세가 되면 결국 작전 세력들의 장세인데, 여기에 걸려들면 부도날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주가 지수는 뭐 또 안정될 수 있어요. 왜냐? 그 사방이 지뢰밭이죠. 사방이 아니고 칠방이 지뢰밭이네요. 그러니까 지수는 유지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안전한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거든요. 포유 환율 연구소가 같이 주라고 하는데, 그러니까 경기 불황이니까 삼성전자가 되는 거죠. 덜 빠지는 거죠. 경기 불황이니까 ETF에서 삼성전자를 편입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수는 유지될 수 있다. 삼성전자가 지수 영향력이 제일 크니까. 그렇지만 개별 기업은 부도 확률이 지난해와는 다르다. 지난해에는 가격이 빠지는 한 해였다면 올해는 부도 날 확률이 높은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. 그래서 올해는 지뢰밭이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이 실패할 수 있어요. 정부도 지금 당황스럽거든요. 부동산 가격 하락하고, 주식시장도 안 좋고, 가상자산 시장 안 좋고, 선거는 치러야 되고, 그렇다 하면
정부 정책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. 왜? 당황해가지고 나오는 정책은 실패할 확률이 높거든요. 그래서 뭐 부동산 시장을 제가 요저 근래에 우리 대표님하고 대화를 가끔 하는데, 규제 완화를 하는 것도 순서가 있는 거고, 규제를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다져놓고 규제를 할 것이냐, 지금 다른 정책, 여러 가지 정책 수단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꺼내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, 원래 같은 시기에는 그 정치 뭐 하는 분들이 요새는 검찰 정치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, 뭐 지난해에는 부동산 규제 정책이라는 뭐 표현을 가능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했고,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 정도만 해놓은 건데, 과연 이 순서가 맞는지는 의문이에요. 제가 볼 적에는 굉장히 미흡해요. 그리고 또 이제 금리가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겠죠. 주변 환경이 그러니까. 한계 기업들은 기준금리 4%도 안 되는 시기대에 뭐 한계 기업들은 뭐 20% 30% 금리 부담해도 돈을 구하기 힘들 거예요. 그리고 흑자부도 우려가 있어요. 원래는 장부는 흑자예요. 그런데 돈을 못 구하면 부도죠. 그래서 원래는 흑자 기업도 적지 않을 것이다. 흑자 기업 부도도 적지 않을 것이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뢰밭이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앞에서 얘기한 7가지의 답이 있어요. 우선은 첫 번째, 성장 주식 중에 실적 수반되지 않으면 들어가면 안 돼요. 왜? 작전 세력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. 그 친구들이 부도 날 수 있다는 거죠. 작전 세력이 부도 나쁘면 끝이죠. 해당 기업이. 작전 세력이 해당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요. 경영자도 아니고 환경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, 또 자금시장 경색을 작전 세력 돈으로 막을 수도 없고요. 그러니까 작전 우려가 있는 주식, 그러니까 성장 주식이라는 이름으로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은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위험하다. 그 다음에 저축은행과 증권회사 주식 투자 조심해야 된다. 그 다음에 건설회사 등 부도위기에 대비해야 된다. 결국 PF 관련 기업도 여기에 들어가겠죠. 금융회사들이 PF 관련 회사들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계 자금, 여기에 중요해요. 정반대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요. 일본 엔화가 강세되고 일본 금리는 조금 정도 오르는 정도에 그칠 경우 지금 일본 망한다고 배팅하는 사람 다 당할 수 있어요. 10분 전입니다. 요 근래에 주가지수 10월 중순경 바닥이죠. 그때 공포 분위기 조성하면서 매도한 사람들 지금 개별 종목별로 보면 당한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. 지수에 당한 사람도 많고. 그래서 또 작전 세력 손털기에 걸려들지 말아야 된다. 그래프 만들어놓고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손털기에 걸려들지 말아야 된다. 또 흑자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재무제표를 다시 투자자가 재점검해야 된다. 그래야 원래는 지난해와 다른 위기다. 지난해에는 실력이 없어서 당했다면 원래는 주의가 부족해가지고 완전히 항복할 수 있다. 그러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